네, 안녕하세요. 네오진 과학학원에서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박세진 강사입니다. 네, 지금부터 2024학년도 정발고등학교 1학기 중간고사 내신 분석 리포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정발고등학교의 이번 시험 난이도 자체는 꽤 어려웠던 시험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표현을 하자면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좀 만족하는 시험이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도 100점보다는 이제 한두 문제 정도는 좀 틀릴 수 있게끔 그렇게 낸 시험이었고요. 이제 중위권 학생들, 중상위권이나 이제 중하위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체감 난이도가 많이 올라간 시험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컷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이쪽 화면에 좀 띄워드리긴 하겠지만 학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좀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등급컷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이 이제 91.2점으로서 90점대 초반에 좀 형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뭐 2등급은 이제 80점대 초반, 그 다음에 3등급은 70점대 후반, 그 다음에 4등급은 60점대 초반으로 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점수가 이제 51.6점이 나오게 되면서 이 수치들이 이제 시험 난이도가 조금 있었던 편이다를 증명하는 수치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왜 이렇게 시험이 조금 난이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시험 문제들을 보니까요, 일단은 1단원이 화학원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인 건 맞습니다만 이제 단순히 계산하는 파트가 있고 조금 이제 문제를 해석해서 계산을 끌고 나가는 파트가 좀 존재를 하는데, 단순히 계산하는 파트는 이제 용액의 농도 부분에서 그쪽 부분에서 이제 숫자를 조금 지저분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분수가 이제 조금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는, 좀 일반적이지 않은 분수들로 좀 표현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문제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해석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게 되면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좀 시간에 좀 촉박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발고등학교 시험 뒷부분에 23번, 24번, 25번의 문제들이 1단원에서 이제 가장 어렵다고 불리는,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법한 양적 관계의 이제 문제가 좀 나오게 됐어요. 근데 그게 이제 3연 연속으로 나오게 되면서 그 문제들 자체가 단순한 양적 계산이 아닌 조금 이제 한 번씩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흔히 말해서 좀 꼬아서 낸 문제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제 중간 정도에서 좀 이제 쉬운, 이제 좀 중반 정도의 이제 산을 좀 넘어갔는데 이제 막바지에 이제 큰 산 3개가 한꺼번에 나오니까 이제 흔히 얘기해서 이제 멘탈이 이제 붕괴된다고 표현을 하죠. 정신적인 부분에서 조금 이제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체감 난이도가 더 올라간 시험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문항 분석이라고 조금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이제 거기 써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보시면은 이제 2024학년도 수능특강 이런 식으로 이제 수능특강 문제들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발고등학교의 이제 전통적인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전형적으로 정발고등학교는 이제 학교 선생님께서 아이들한테 이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우리 학교는 이제 수능특강에 연계돼서 이제 문제를 내겠다. 그래서 실제로 25문제 중에서 13문제에서 14문제 정도가 실제 수능특강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이제 가지고 오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고3 기출문제들에 이제 있는 문제들을 좀 가지고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작년에는 이제 고3 기출문제를 가져오실 때 좀 무난한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들을 가져오셨다면, 올해는 이제 조금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들로 좀 구성을 해서 작년보다 이제 시험 난이도는 많이 상승을 한 케이스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정발고등학교 학생들 입장에서 이제 요거를 보는,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이제 올해보다는 이제 내년, 이제 2025년에 정발고등학교 학생들이 좀 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정발고등학교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일단은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되는 게, 정발고등학교 시험은 절대로 모든 문제가 다 수능특강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문제들이 수능특강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고3 기출에서 가져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능특강에만 이제 매진을 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을 해요.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그게 대단히 잘못됐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특강 문제들로만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수능특강이 이제 수능하고 연기가 된 문제집이다 보니까 난이도 자체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본기적인 거에 대해서 연습을 하지 않고 저희가 그냥 수능특강 문제만 풀게 되면은 얘가 이제 무슨 말을 하는지도 해석이 불가능할 뿐더러 그냥 이제 문제만 달달달 외우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학교 선생님께서 이제 문제를 내실 때도 그대로 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숫자나 보기 정도는 바꿔서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그 변형된 거에 대해서 이제 적응을 하지 못해서 외워도 이제 틀리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당부드리는 거는 절대로 이제 수능특강을 먼저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학원에서 제공하는 두인나우 문제집이라고 있습니다. 고3, 고2 이제 기출 문제들을 이제 모아놓은 문제집인데, 그 문제집으로 일단은 기본기를 이제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기간에 다가와서 막바지에 수능 특강을 한두 바퀴, 한에서 두 바퀴, 한 세 바퀴 정도, 많게는 세 바퀴 정도 돌리시면서, 그래야지 이제 수능 특강 문제가 이제 체화가 되시면서 문제를 이제 바꾸더라도 어렵지 않게 좀 헤쳐나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인나우 문제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내신 분석 리포트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인나우 문제집은 여기 보이시는 이게 이제 두인나우 문제집이고요. 뭐 이름 자체는 이제 뭐 두인나우 이렇게 적혀 있어서 두인나우다. 통칭 이렇게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문항분석 같은 데 보시면 두인나우 문제집 몇 번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두인나우 문제집이 아는데 학부모님들께서는 이제 궁금하실까봐 이제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총 이제 4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1권, 2권, 3권, 4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게 1권입니다. 그래서 1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학기 중간고사에 해당되는 모든 범위에 해당되는 시험, 이제 고등학교 3학년, 2학년의 기출 문제들을 전부 다 모아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1권부터 이제 4권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문항수를 이제 조합을 하게 되면 거의 한 1900문제 정도의 문제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범위를 보게 되면 거의 이제 조금 옛날 문제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조금씩 없애고 있고 2024학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거의 한 10개년 정도의 이제 고3, 고2 문제들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대비 때 저희가 예고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 정말 빠지는 문제 없이 모든 문제들의 해설 강의 또한 학생들에게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혼자 공부했을 때도 해설 강의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구나 하면서 놓치는 거 없이 저희가 이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집 한 권이면은 거의 웬만한 기출 문제를 거의 다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